자, 이제 교재 455페이지 펴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봅시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는 이 개정 과목을 생각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개정 과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그럼 우리 퇴직연금 상품에서 첫 번째 확정 기여형 상품이 있죠. 얘가 우리 DC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확정 기여형 상품을 우리가 가입했을 때는 우리가 장부에 납부할 때에 장부에 차변에 퇴직급여 얼마 대변에 납입금액을 준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그러면 이 퇴직급여는 개정 과목이 성격이 비용인데, 자, 확정 기여형이든 확정급여형이든 퇴직연금 상품 제도에 가입하라고 세법이 퇴직급여 총당 부채를 인정 안 해주는 거잖아요. 설정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전에 시인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정기여형에 가입하면 이때는 세무조정은 없게 되겠죠. 그죠? 화면으로 시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럼 확정급여형 상품에 가입을 한다라고 볼게요. DB형에 가입을 하면, 자, 우리가 납부할 때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 대변에 현금 얼마 이렇게 납부해서 쓰겠죠. 그죠? 그럼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성격은 뭐죠? 우리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죠. 한 가지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 한 가지는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쓰거나, 두 개 중 하나를 우리가 알아서 적절히 선택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상황에 맞춰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법인 대표라 그러면 이 상품에 가입하겠어요? 이 상품에 가입하겠어요? 당연히 확정기여형의 상품에 가입하겠죠. 그럼 비용 인정받아야지. 비용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이만큼 세금 낸다는 거예요. 법인세법이 시킨 대로 연금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그런데 세금이 그대로 나오면 당연히 부당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다 가입하라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퇴직연금이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전부 다 계산조정 사항인데도 얘는 세법에서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는 걸 허용해줘요.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허용한다는 건 너네가 이거 납부한 만큼 지금 비용 처리 안 했지만 송금 산입 처리하면 인정해 줄게, 그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네가 세금 더 내고 싶어서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대로 둬라, 그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세금 더 낼 일 없겠죠. 그래서 납부하게 되면 우리는 세무조정을 송금 산입 그리고 퇴직연금 납부했다 얼마
그리고 차감 조정이죠. 차감 조정의 유보 발생으로 세무 조정을 할 거예요. 유보 발생으로. 이해가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이 말은 우리가 회계 처리 안 했는데 납부했을 때는 비용 처리로 안 했는데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은 더 이상 우리 회사랑도 이야기 안 하고 세법하고도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연금 회사랑 이야기 할 거니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럼 우리 회사가 자, 납부를 했는데 이제 퇴직금 지급을 해요. 자, 연금 회사가 그냥 돈을 지급해 준다라고 하면 연금 회사가 지급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계를 이제 지급할 때에 우린 비용 처리로 차변에 퇴직급여다 얼마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 분계 이해 갔나요? 그럼 지금 비용 처리를 했네요. 근데 세법은 이 비용을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하죠. 왜 인정 안 해? 그렇지. 이때 납부했을 때 해줬잖아. 근데 또 해주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송금을 인정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개념은 아니죠. 이미 과거 했으니까 지금 또 하는 거는 아니야. 넌 이제 비용 처리하지만 난 이미 너가 납부할 때 옛날에 비용 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으로 송금 불산입 퇴직연금 지급 얼마 그리고 얘는 가산조정이죠. 유보 얘 추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로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올해 납부한 거 있고 해약한 거 있을 거예요. 납부한 건 이 조정. 해약한 거는 자, 이 퇴직금 지급이라고 적었죠.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상품을 해약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표현을 해약액이라고 할 거예요. 해약액. 그러면 이 해약액만큼 우리는 추인하는 조정.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에 나오는 조정이에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 하나만 좀 더 응용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만 더. 우리 회사가 납부를 해요. 납부할 때 장부에 차변에 퇴직급여 얼마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돈을 납부하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요. 자, 어떤 분인지 이해가시죠? 이해가죠? 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얘를 얘 하나 두 개를 따로따로 뜯어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우리 1교시에 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고 얘는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자, 얘 가지고 그냥 바로 세무조정 가보면 첫 번째 거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인정 안 해라고 했잖아. 그러면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 그리고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방금 우리 했던 거. 얘는 송금 산입 우리 퇴직 연금 납부 얼마 차감 조정의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자, 이 두 조정 이해가시나요? 이해갔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쓰면 이 두 조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납부할 때 비용 인정한 거예요?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인정한 거예요? 인정 안 한 거예요? 인정한 거죠. 왜냐면 지금 회계장부에서는 비용 처리한 거죠. 그래서 취소했잖아. 그랬다가 다시 넣어줬잖아. 그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가산조정, 차감조정으로 똑같은 금액을 조정하면 이익엔 증감 없잖아. 그죠? 그럼 세법은 증감 없이 아무 짓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장부에는 비용 적어놨잖아. 그러면 그냥 비용 인정한다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조정 들어가지만 비용 인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해약하게 되면 퇴사하게 되면 비용 인정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직원이 퇴사했을 때 퇴직금 지급하게 되면 자, 여기에 우리가 장부에 이렇게 쓰게 되겠죠.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있는 거 먼저 끌어 쓰고 퇴직금 지급하는 만큼 그리고 해약하는 만큼의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끌어 쓰겠죠. 지우겠죠. 이해가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지금 얘가 첫 번째 거잖아. 얘 부인했던 거 이제 지급했으니까 추인해야 되겠죠. 얘 추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정이 송금 산입 정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한도 초과 얼마 마이너스 유보 감소다. 자, 이건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조정을 이제 해약 실질적 퇴사가 발생했으니까 추인해 준 거예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얘 납부했을 때에 송금 인정한 거 이제 실질적 퇴사가 돼서 지울 때는 송금 인정 안 하는 추인되는 거. 송금불산입 퇴직연금 지급 얼마 유보 감소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정말 이해했죠?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비용 처리 한 게 있나요? 세법이 비용 처리? 없죠? 장부에도 비용 처리한 거 없고 세법도 세무조정하는 데에 둘 다 차감 조정했다가 가산 조정했으니까 이게 변화 준 거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상이 되면 이 두 개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개 조정이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 두 개 조정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두 개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약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조정이 각각 이렇게 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트로. 왜냐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퇴직급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결산 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지가 비용 처리 해놨잖아. 연금 상품에 가입도 하면서.
그죠? 이걸 결산 조정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얘는 사실 세무 조정 안 해도 이익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세무 조정 안 해도 세무서에서는 아무 말 안 해요. 할 일 없잖아. 이익의 차이가 없는데. 똑같이 늘리고 줄이면 똑같은 거니까 이익의 차이 없죠. 여기서도 이익의 차이가 나는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세무 조정 안 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 관리용으로는 해줘야지 맞는 거예요. 관리용은 당연히 시험에서는 정석대로 했다는 전제니까 주의하는 거 할 거고. 이해가나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교재를 볼게요. 자, 455페이지에는 그냥 퇴직연금 상품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 이 상품에 대해서는 회계 1급 때부터 공부하고 있죠. 2016년도에 얘가 없어질 거라서 2014년부터 회계 1급, 세무 1급, 세무 1급에 퇴직연금 상품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나오면서 이제 모를 수 없게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피크 때가 15년도 그냥 매 회차 나왔어요. 상품 이름 아냐부터 해가지고 이거 분계 상품 이름 넣으면은 아냐 그거죠. 운용 수익부터 엄청 나오다가 이제 식상해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이 책 보고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을 궁금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본 건데 여기 결산 조정이라 적혀 있는 거에 여기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 충당금 처음 보는 용어죠. 에이 또 왜 처음 봤다 그래? 우리 일반 전표 할 때 본 적 있어요. 이 퇴직연금 부담 충당금이 이거예요. 우리 옛날 지금 얘가 하나의 분계예요. 지금 이렇게가 하나의 분계. 아이고. 얘가 하나의 분계인데 그때 퇴직연금 운용상 자산 설정하면서 대변에 퇴직연금 충당 부채 쓰는 거 썼던 거 한번 분개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러면서 이 차변에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그때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이라고 썼던 거. 이 분계가 이거하고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치면 차변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퇴직급여고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퇴직연금 부담금이 그리고 대변 퇴직연금 충당금이 퇴직연금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똑같은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 보면 퇴직연금 충당부채에 차감 계정으로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방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감된 거로 시험 나오니까 제가 이걸로 설명을 한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한다 했을 때는 퇴직연금 부담금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 쓴 거예요. 얘도 비용 계정이고 얘도 비용 계정이에요. 그럼 지금 이 분계가 지금 방금 제가 스크린 내리기 전에 했던 분계 있죠? 그 분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용 처리했잖아요, 이걸로. 그래서 결산 조정이니까 세무 조정이란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신고 조정이라고 나온 거는 우리가 이렇게만 처리한 거예요. 그냥 퇴직연금 운용자산만. 그러니까 세무 조정으로 송금 산입, 차감 조정 유보 발생으로 처리한 거고, 그러니까 얘 지급할 때에 이 금액이 나온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안 보셔도 돼요. 혹시 보면 이해 못할까봐 방금 그거라고 매칭시켜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서식을 볼게요. 9200번 회사로 가고,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로 가서
먼저 자, 아래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여기 아래쪽부터 먼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이 글자를 보세요. 이거. 이게 무슨 계정 과목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그죠? 지금 얘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인데 여기 아래서는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해서 정보를 먼저 써요. 왜냐하면 자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해주죠. 그럼 무한정 인정해줄까요? 당연히 무한정 인정해주면 안 되지. 그럴 거면 올해 너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차피 내년에 내야 될 거 미리 납부해놓고 세금 줄이지. 그런 행동은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앞에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하는 거 있었죠. 그때 퇴직급여 추계액하고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추계액하고 두 개 중에 큰 거 한다. 일단 그 큰 거 한다는 그 금액이 얘예요. 여기 먼저 여기에 그 큰 금액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서는 기말 잔액을 안 쓴다라고 했죠. 그 기말 잔액이 여기 쓰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기말 잔액이에요. 얘가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이에요. 그럼 이제 단기말 부인 누계액 있죠? 여기에서는 글자 보실게 단기말. 그럼 단기말 거 정보를 주면 단기말 거 쓸 건데 단기말 거 안 주면 여기에 쓸 때 기초 부인 누계액의 단기 부인액이 올해 설정한 회사 계상이죠. 그 있으면 대주게 되겠죠. 그런데 기초 부인 누계액에도 빼야 될 게 있는 게 단기 추인액이 있으면 지금 이 추인액이라는 건 퇴직급여 기초 충당금에서 추인해서 뺀 게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그거 빼고 올해 설정했던 거 추가해야 올해 기말 잔액이 되겠죠. 혹시 추인한 거 있다면 기초에 부인액이 있었는데 추인한 거 있으면 빼고 그리고 올해 설정한 거 더한 게 단기 기말 누계액이 되겠죠. 그죠? 이해가셨나요? 왜냐면 이 정보를 다양하게 줄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금액 줄 때도 있지만 전에 이렇게 주니까 얘 안 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기말을 구해가는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선 입력하는 건 여기 아래줄은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쓸 거는 여기 추계액하고 기말 잔액하고 단기말 부인 누계액만 쓸 거예요. 부인 누계액 이 세 개만 우리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다음 여기 나의 네모박스 1번. 자, 여기는 뭘 쓰냐면 회계장부상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내역을 쓸 거예요. 그냥 내역이라기보단 여기 적혀 있는 대로라면 기초, 다음 해약이 감소, 그리고 증가.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이 자산의 장부상에 여기가 기초, 여기가 해약한 만큼 우리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감소, 그리고 납부한 만큼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증가. 그걸 봐서 여기에다가 장부에 회계상 장부에 있는 금액을 쓸 거예요. 자, 다음 네모박스 2번은 얘는 세법상 송금 시인액을 쓸 거예요. 그냥 세법상 송금 시인액 혹은 세법상의 퇴직연금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이 글자를 잘 보세요.
얘는 신고조정사항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는 그냥 기초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기초 쓰는 게 아니라 전기말 신고 조정해서 송금 산입된 건데 전기말까지도 전부 다 신고 조정했다면 지금 이 값하고 이 값은 일치하겠죠. 장부에 있는 기초 대형 운용자산을 전기말까지 전부 다 신고 조정을 해서 송금 산입했다면 일치할 건데 일부만 했다면 틀리다는 거예요. 일부만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기말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것도 세무 조정을 앞에 유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기말 자적 을표에서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라고 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송금 산입이니까 차감 조정이잖아요. 마이너스 잔액이라고 알려줄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오케이. 그럼 얘는 16번 쓸 건데 이 16번은 얘가 자동으로 여기로 반영될 거예요. 계약액이. 그럼 세무조정은 이 조정 금액이 송금 산입할 금액이고 얘가 납부해서 송금 산입할 거예요. 산입할 금액이 여기 12번의 조정 금액이고 다음 이 금액이 우리 송금 불산입해서 우리 지급하면서 추인하는 거 있었죠? 추인하는 금액이 여기 16번의 금액이에요. 그럼 얘는 F3번 조정 등록에 떠요. 이거 쓰는 거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이 금액이 뜨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이게 금액이 안 떠요. 우리 F3번 했을 때 아래쪽에. 그래서 내가 잊지 말고 조정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기본 예제 가지고 먼저 볼게요. 자, 문제에 3년도가 있고 자, 기말 연재 추계액이 일시퇴직 기준, 보험수리 기준이 있네요. 그럼 퇴직급여 추계액은 세법이 생각하는 건 이거 두 개 중에서 당연히 큰 거를 할 거니까 이 금액을 쓰겠죠. 이 두 개 중에 큰 거. 다음 3번은 퇴직급여 총담금 부인 누계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는 그냥 부인 누계액 저기 있는데 좀 이 말이 빠졌어요. 그냥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라고 생각하시고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라고 전제를 해야 돼요. 다음 퇴직연금 예치금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럼 기초잔액이 있고 우리가 지급한 거 해약한 게 있고 올해 납부한 게 있네요. 이건 보면서 지급액이 해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까지 신고조정에 의해 송금 산입한 거 이게 제가 전기말 신고조정 송금 산입 이 글자를 보고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 지금 우리 책에는 없는데 그 이전에 틀리게 한번 넣어서 다들 이거 이대로 써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넣겠지. 왜냐면 다 신고조정하면 세금이 줄어드는데.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부족한 정보가 뭐냐면
지금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에서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말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부 조회를 해서 값을 봐야 돼요. 우리 컴퓨터 소식에 퇴직급여 추계액 옆에 기말 잔액 쓰는 칸 있잖아. 장부상 기말 잔액. 근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말 잔액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얘 써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 주는 거 쓰는데 없으면 장부 조회해야 되거든. 문제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우리 회사는 설정 안 한다고 말할 때는 신경 안 써요. 그런 말 없으면 문제에서 제시 안 해주면 부족한 정보는 장부 조회에서 찾아가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써봅시다. 자, 첫 번째 퇴직급여 추계액은 우리 동그라미 2번에서 일시퇴직 기준이 크니까 일시퇴직 기준 1억 9,800만 원을 쓰고, 자, 장부상 기말 잔액 안 주니까 조회해야 되겠죠. 그럼 잔액 조회를 가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하면 기말 잔액이 1억 5,820만 원이 있네요. 그럼 1억 5,820만 원을 쓰고, 다음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우리 동그라미 3번에 금액 줬죠. 1억 420만 원. 지금 이게 우리 기본 예제 앞이랑 연결되는 거죠. 지금 앞에. 그래서 얘 보시면 퇴직급여 여기에서 우리 기초충당금 부인액이 5,800이었죠. 그리고 올해 마이너스 된 거 없어요. 추인한 거. 그리고 올해 설정한 거 이 금액 있죠. 4,620만 원.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기초에 올해 단기 부인액이잖아요. 얘가 단기 부인액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왜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금액을 쪼개서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야란 그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에서 추인한 거 있으면 빼주고. 자, 그럼 이제 아래쪽은 작성이 끝났고, 자, 그럼 1번에 지금 우리 동그라미 4번 기초잔액 1,850만 원, 해약한 거 지급액이 500만 원이고 납부액이 1,000만 원. 아셨죠? 자, 다음 14번은 아래 이 글자를 보고 쓰라 그랬어요. 전기까지 신고 조정에 의한 성금 산입에 지금 이 글자가 지금 여기에 쓰는 거예요. 1,850만 원. 그럼 여기 해약액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올 거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하면 작성이 끝났어요. 그럼 우리 지금 여기에서 세무 조정할 거는 이 문제에서는 지금 세무 조정할 게 이 금액하고 그리고 이 금액하고, 얘는 납부한 거에서 한도 안에 범위 안의 금액. 자, 지금 여기서 하나만 보세요. 조정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전기에 송금 산입한 게 예를 들어서 850만 원만 냈어요. 작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올해 한도가 불어나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액 쓰는 거에 따라서 내가 조정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그럼 이 금액을 주의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 안 하고 있어도 추계액은 써야 돼요. 추계. 그럼 제가 얘는 지금 1,000만 원 우리가 납부한 거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데
만약에 추객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너무 작게 뺐나 보다. 자, 말고 금액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 자, 지금 만약 추객이 6,800이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납부한 게 1,000만 원이지만 송금 산입 대상은 이 금액이지만 이번에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추객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 금액이라고 뜨는 값이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 추객 범위 안에 납부한 거 송금 인정해 줄 거라는 범위가 있는데 무한정 많이 납부했다고 해서 전부 다 인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거 보고 조정하지 말고 이거 보고 조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조정 2개. 계속 여기 무기가 올까? 자, F3번 누르면 자, 일단 1,000만 원 올해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보이죠? 그럼 F4번 누르면 퇴직연금 송금 산입 적혀 있는 게 회사가 비용으로 미가 개송한 거에 대해서 송금 산입 유보첨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금액 1,000만 원 유보 발생 됐나요? 그리고 또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우리 뭐 해야 되죠? 500만 원 해약한 거. 그게 여기 안 나오니까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F4번 누르면 퇴직연금 등 지급이라고 있죠. 금액 500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하면 이번 거 작성이 끝났어요. 얘네들 성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값이다라는 걸 파악을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